3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던 딸이 깨어나서 한 말이 뭐였을까요? 시어머니가 가게 냉동창고 안에 이 한마디로 30년간 쌓아온 시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대체 냉동창고 안에 뭐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딸이 식물인간이 되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마마보이 남편과 욕심 많은 시어머니 때문에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했던 은지의 이야기입니다. 3년 만에 깨어난 은지가 폭로한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진 일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이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은지는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7시 30분에 지하철 2호선에 몸을 맡겼습니다. 대기업 격리부에서 일한 지 벌써 3년째, 매일 반복되는 출근길이지만 오늘은 왠지 마음이 설렜죠. 어제 회사 선배가 소개해준 남자와 저녁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은지야, 이번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 회사 거래처 과장님인데 정말 성실하고 착해. 선배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29살이 되도록 변변한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본 은지로서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회사에서도 은지는 언제 결혼할 거야? 라는 말을 자주 들었거든요. 1990년대 말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여성도 결혼이 인생의 중요한 과제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녁 6시 강남역 근처 커피숍에서 드디어 도훈을 만났습니다. 키 175cm 정도의 단정한 체격에 정중한 인사말, 첫인상부터 호감이 갔죠. 안녕하세요. 김도훈입니다. 늦지 않았죠? 아니에요.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대화가 시작되자 도훈의 매력이 더욱 드러났습니다. 회사 이야기, 취미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가 나왔죠. 저희 어머니가 정말 요리를 잘하세요. 특히 김치찌개는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로 끓여주시거든요. 도훈이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효자구나, 은지는 속으로 생각했죠. 요즘 같은 세상에 어머니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남자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엄마는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혼자서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동네에서 작은 분식집도 운영하시면서요. 이야기를 들을수록 도훈에 대한 호감이 커졌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살아온 어머니,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존경하는 아들. 은지에게는 이상적인 남자상이었죠. 언제 한번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네요. 정말요? 어머니도 분명 은지 씨를 좋아하실 거예요. 첫 만남은 이렇게 훌훌하게 끝났습니다. 헤어지면서 도훈이 말했죠. 다음에는 우리 동네로 오세요. 어머니 음식도 드시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은지는 계속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괜찮은 남자, 게다가 효자이기까지 하니 더할 나위 없었죠. 한 달 후 은지는 도훈의 집에 처음 방문했습니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주택가의 2층 연립주택, 1층에는 순잔의 떡볶이라는 작은 분식집이 있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 은지 씨, 정말 이쁘네요. 도훈이 말로만 듣다가 실제로 보니까 우리 딸 같아요. 시어머니 정순자의 첫인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50대 후반의 단정한 모습에 따뜻한 미소, 은지를 진심으로 반기는 것 같았죠. 자, 어서 앉으세요. 도훈이가 은지 씨 오신다고 해서 아침부터 음식 준비했어요. 상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한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각종 나물까지. 도훈의 말대로 어머니의 손맛이 정말 좋았죠. 와, 정말 맛있어요. 도훈 씨 말이 맞네요. 그래요? 다행이네. 우리 도훈이는 엄마 음식만 먹고 자랐거든요. 입맛이 까다로운 편이에요. 식사 내내 정순자는 은지를 친딸처럼 챙겼습니다. 반찬을 계속 권하고 은지의 직장 이야기, 가족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주었죠. 은지 씨 부모님도 뵙고 싶네요. 언제 한번 만나봐야겠어요. 네, 저희 부모님도 도훈 씨 이야기 많이 하세요. 그날 저녁 헤어지면서 정순자가 은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지 씨, 우리 도훈이 잘 부탁해요.
이 아이가 좀 순진한 면이 있거든요.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도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은지 씨를 정말 좋아하시네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저렇게 친근하게 대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저도 어머님이 너무 좋으세요. 정말 따뜻하신 분 같아요. 이렇게 은지와 도훈의 연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말마다 만나고 때로는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죠. 3개월 정도 지나자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은지 씨, 우리 결혼할까요? 정말요? 네, 어머니도 은지 씨랑 빨리 가족이 되고 싶어 하세요. 은지의 대답은 당연히 예스였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성실한 남자, 따뜻한 시어머니, 더 바랄 게 없었죠. 하지만 은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도훈의 모든 결정 뒤에는 항상 어머니의 의견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는 상상도 못했죠. 결혼을 약속한 후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은지는 설레는 마음으로 웨딩드레스를 보러 갔죠. 강남의 유명한 웨딩샵에서 여러 벌을 입어보며 행복한 상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드레스 어때요? 은지가 선택한 것은 레이스 장식이 화려한 프린세스 라인 드레스였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마치 동화 속 공주 같아 보였죠. 와, 정말 예뻐요. 이걸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웨딩샵 직원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훈의 반응은 조금 달랐죠. 응, 예쁘긴 한데, 잠깐만요. 도훈이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은지의 드레스 입은 모습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께 사진 보내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의견도 들어봐야죠. 은지는 당황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는데 시어머니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도훈 씨, 제가 입을 드레스인데 굳이 어머님께. 아니에요. 어머니가 눈이 정말 높으세요. 평생 한 번 입을 드레스인데 신중해야죠. 몇 분 후 정순자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화려하다고 하시네요. 우리 집안은 원래 검소한 편이라서요. 은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웨딩드레스를 시어머니가 거부한다니요. 그럼 어떤 걸로 할까요? 어머니가 A번 드레스가 좋다고 하시네요. 단정하고 품이 있어 보인다고요. 어번 드레스는 장식이 거의 없는 심플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나쁘지는 않지만 은지가 원했던 스타일과는 거리가 멀었죠. 저는 제가 고른 게 더 좋은데. 은지 씨,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결혼식은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우리보다 경험이 많으시니까 어머니 말씀 들으면 돼요. 결국 은지는 마지못해 시어머니가 선택한 드레스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양보였죠. 이상한 일은 드레스만이 아니었습니다. 신혼집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은지 씨, 어머니가 우리 집 근처에 괜찮은 집이 나왔다고 하시네요. 어디요? 우리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예요. 어머니가 직접 보시고 괜찮다고 하시니까 한번 가볼까요? 은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신혼집이 시댁과 너무 가깝다면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조금 멀리 있는 곳은 어떨까요? 회사 다니기도 편하고. 아니에요. 어머니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서로 도움이 된다고 하시네요. 급한 일 있을 때 바로 도와드릴 수 있고요. 결국 그 집을 보러 갔습니다. 1980년대에 지어진 낡은 연립주택의 반지하였어요. 습기가 차고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어두운 공간이었죠. 여기가 우리 신혼집이에요? 네, 어머니가 직접 골라주신 거예요. 월세도 저렴하고 깨끗하게 수리해서 살만해요. 은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상상했던 신혼집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하지만 도훈이 워낙 좋아하니 반대하기 어려웠죠. 그런데 조금 습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제습기 틀면 돼요. 어머니가 우리 건강 생각해서 일부러 1층보다 시원한 반지하로 골라주신 거예요. 혼수 준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지가 마음에 들어하는 가구나 가전제품이 있으면 도훈은 꼭 어머니에게 먼저 물어봤어요. 이 냉장고 어때요? 크기도 적당하고 디자인도 예쁘네요. 잠깐만요. 어머니께 사진 보내볼게요. 도훈 씨, 냉장고 하나 사는데도 어머님께 허락을 받아야 해요.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가 살림을 30년 하셨잖아요. 뭐가 좋은지 잘 아시니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몇 분 후 답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이 브랜드는 AS가 안 좋다고 하시네요. 다른 걸로 알아보래요. 은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모든 것을 시어머니에게 물어보고 결정하는 도훈의 모습이 이상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허니문 장소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주도 어때요? 신혼여행지로 유명하잖아요. 어머니가 제주도는 너무 뻔하다고 하시네요. 부산이 어떠냐고 하시는데요. 부산요? 왜 부산이에요? 어머니 친구분이 부산에 펜션을 운영하신다고 해요. 거기서 할인받을 수 있대요. 은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신혼여행마저 시어머니 인맥을 통해 결정된다니요. 결혼식 3주 전 은지의 친정에서 양가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은지 아버지 성우와 어머니 미정은 정순자를 정중하게 맞았죠. 사돈어른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은지 씨 부모님을 뵙고 싶었어요.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이들 신혼집이 사돈댁과 너무 가깝지 않나요? 신혼부부는 좀 독립적으로 지내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야 서로 도움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니까 어른이 옆에서 챙겨줘야 해요. 정순자의 단호한 대답에 미정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시어머니가 좀 강하신 것 같은데 괜찮겠니? 괜찮아요, 아빠. 어머니가 도훈 씨를 아껴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결혼하면 너희들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걱정 마세요. 도훈 씨가 효자라서 그런 거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은지는 부모를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결혼 후에도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시어머니가 결정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미 결혼식장도 예약하고 하객들에게 청첩장도 돌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취소할 수는 없었죠. 괜찮을 거야. 결혼하면 달라질 거야. 은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어요.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정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은지를 꼭 안아주었죠. 은지야,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네. 우리 도훈이 잘 부탁해.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신혼집으로 돌아온 은지와 도훈. 반지하의 작은 원룸이었지만 둘만의 공간이라는 생각에 은지는 설렜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만의 집이네요. 그러네요. 어머니가 정말 좋은 곳 골라주셨어요. 하지만 행복한 신혼생활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3일째 되는 날 아침,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도훈아, 엄마야. 일어났니? 은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어요. 어머님? 어머, 은지야, 미안해. 깨웠구나. 나는 항상 일찍 일어나서 그런가 봐. 정순자는 이미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열쇠는 어떻게? 도훈이가 하나 더 만들어서 줬어. 응급 상황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은지는 도훈을 바라봤지만 도훈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반찬 갖다 주실 수도 있잖아. 그럴 때마다 전화하기 불편하니까. 냉장고에 뭐가 없네? 은지야, 이렇게 비어 있으면 안 되지. 도훈이가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정순자는 냉장고 안을 하나하나 검사하며 혀를 찼습니다. 어머님, 어제 마트에서 장 봤는데. 이걸로 부족해. 내가 오늘 반찬 좀 해다 줄게. 그날부터 정순자의 방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이닥쳐 집안 구석구석을 확인했죠. 은지야, 이행주는 왜 이렇게 더러워? 매일 갈아야지. 화장실 청소는 했어? 도훈이가 결벽증이 있거든. 이 드라마는 뭐야? 불륜 드라마네. 이런 거 보면 안 돼. 며느리가 이상한 생각하게 돼. 은지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신혼집이 자신의 집 같지 않았거든요. 여보, 어머님께 조금만 자제해달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까요? 뭘 자제해요? 어머니가 우리 걱정해서 그러시는 건데. 하지만 매일 오시면 저희가 불편해요. 은지 씨, 어머니는 우리 엄마예요. 친정 부모님이 매일 오셔도 불편하지 않잖아요. 도훈은 은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정순자의 간섭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은지가 무엇을 입을지, 어떤 화장품을 쓸지까지 관여하기 시작했거든요. 은지야, 이 립스틱 색깔 너무 진해. 우리 도훈이가 화장 진한 여자 싫어해. 이 옷은 너무 짧네.
우리 집 며느리가 이런 옷 입으면 안 되지. 머리는 왜 이렇게 파마했어? 자연스러운 게 좋은데. 은지의 모든 것이 정순자의 기준에 맞춰져야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도훈이 아내보다 어머니 편을 드는 일이 많아졌다는 점이었어요. 여보, 저도 제 스타일이 있는데 왜 어머님 말씀만 들어야 해요?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아요. 어머니가 우리보다 인생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래도 부부는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존중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 말씀도 들어야죠. 은지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보호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어머니 편에서 자신을 비판하고 있었거든요. 결혼 6개월이 지나자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지가 친구들과 저녁 약속을 잡았을 때였어요. 여보, 오늘 대학 동기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왜 어머님께 말씀드려야 해요? 제 친구들인데. 며느리가 밤에 나다니는 거 어머니가 싫어하세요. 밤에 나다닌다니요? 저녁 6시에 만나서 8시면 들어올 건데. 결국 은지는 정순자에게 허락을 구해야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는데. 누구랑? 어디서? 몇 시에 끝나? 마치 중학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대학 동기들이고요. 강남역 근처 식당에서 8시까지만 만날 예정이에요. 8시까지? 너무 늦네. 6시까지 들어와. 어머님, 6시는 너무 일러요. 며느리가 밤늦게 돌아다니면 동네에서 뭐라고 그래. 우리 체면도 생각해야지. 결국 은지는 친구들에게 미안하다고 연락하고 일찍 들어와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은지의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은지야, 요즘 왜 이렇게 만나기 어려워? 시어머니가 그렇게 까다로우시나? 아니야, 그냥 집안일이 많아서. 은지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창피했거든요. 결혼 1년이 되자 은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밝고 활발했던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항상 조심스럽고 위축된 모습이었죠. 은지야,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회사 동료들도 은지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결혼 생활 어때? 행복하지? 네. 행복해요. 하지만 은지의 대답에는 전혀 행복감이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지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웃음을 잃은 얼굴, 생기 없는 눈빛. 이게 정말 자신인가 싶었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은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시어머니를 존경하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때 도훈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뭐해요? 아무것도.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내일 김장 도와달라고 하시네요. 시간 될까요? 또 어머니 이야기였습니다. 은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네. 알겠어요. 그날 밤 은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평생 계속될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이혼이라는 선택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1990년대 말, 이혼은 여전히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으니까요.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은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어둠 속에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결혼 2년째 겨울이었습니다.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어느 토요일 오후, 은지는 시댁 분식집에서 설거지를 돕고 있었어요. 주말마다 이렇게 가게 일을 도와달라고 하는 정순자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거든요. 은지야,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빨리빨리 해. 네, 어머님. 순잔의 떡볶이는 동네에서 나름 유명한 분식집이었습니다. 30년 넘게 한자리에서 장사를 해온 덕분에 단골 손님들이 많았죠. 하지만 오래된 건물만큼 시설도 낡아 있었어요. 어머니, 가스레인지 불이 이상해요. 파란 불이 나와야 하는데 주황색이에요. 도훈이 주방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그러네. 요즘 가스가 자꾸 이상해. 정순자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사실 몇 주 전부터 가스 냄새가 나고 불 색깔도 이상했지만 계속 미뤄왔거든요. 어머니, 배관공 불러서 점검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배관공이 얼마나 비싼데?
한 번 부르면 20만 원은 나가잖아. 하지만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괜찮아. 30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뭐가 문제겠어. 환기만 잘 시키면 돼. 정순자는 단호했습니다. 가게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문제가 터졌습니다.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추운 날씨 때문에 손님들이 뜨거운 음식을 찾아 몰려들었어요. 가스레인지를 풀가동하자 가스 냄새가 더욱 진해졌습니다. 사장님, 여기 가스 냄새 나는 것 같은데요? 한 손님이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에이, 무슨 가스 냄새. 그냥 음식 냄새죠. 정순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곧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이상하다고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가스 냄새 나는데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머리가 어지러워요. 손님들이 걱정하기 시작하자 정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말 장사가 가장 중요한데 손님들이 나가버리면 하루 매출이 날아가는 거였거든요. 도훈아, 어떻게 하지? 어머니, 오늘은 가게 문 닫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매출이 다 날아가잖아. 월세도 못 내. 정순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월세 50만 원의 재료비, 공과금까지 생각하면 하루 장사를 못하는 게 큰 타격이었거든요. 그때 정순자의 눈에 은지가 들어왔습니다. 은지야, 내가 대학에서 화학 전공했지? 네, 그런데 왜요? 가스 문제 좀 봐줄 수 있어? 내가 전문가니까. 은지는 당황했습니다. 화학과를 졸업하긴 했지만 가스배관이나 설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거든요. 어머님, 저는 가스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론만 배웠지 실제 설비는. 에이,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이것도 못해? 그냥 한 번만 봐봐. 정순자의 목소리에 압박감이 묻어났습니다. 도훈도 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여보, 어머니가 부탁하시는 건데 한 번만 봐줘요. 간단한 점검 정도만. 하지만 저는 정말 모르는데요.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뭔 위험? 그냥 어디서 새는지 확인만 하면 되잖아. 정순자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님들이 계속 나가고 있었거든요. 은지야, 우리 가게 망하면 도훈이 직장도 그만둬야 해. 내가 우리 집 며느리 아니니? 결국 눈물까지 보이는 시어머니를 보며 은지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알겠어요. 한번 봐볼게요. 은지는 마지못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스 냄새가 확실히 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디서 새는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환기부터 시켜야겠다. 은지는 주방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여기 배관 연결 부분이 좀 이상해 보이네. 가스호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분에서 냄새가 더 진하게 났습니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확인해 보려고 몸을 숙였어요. 그때였습니다. 펑! 갑자기 보일러에서 큰 소리가 나며 가스가 폭발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보일러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거죠. 으악! 은지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다량의 가스를 흡입한 거였어요. 은지야. 도훈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은지는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거든요. 119 신고해요. 놀란 손님 중 한 명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순자와 도훈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기만 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어머니, 은지가.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조심히 하라고 했는데.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은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재빨리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죠. 보호자분이세요? 네, 남편입니다. 가스 중독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오래 노출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상태가 심각해 보여요. 의사의 말에 도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뇌의 산소 공급이 얼마나 중단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병원 응급실에서 정순자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우리도 피해자야. 가게가 완전히 망쳤잖아. 어머니, 지금 그런 말씀하실 때가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가게 문 닫아야 하고 손님들 다 도망가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도우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며칠 후 의사가 최종 진단을 내렸습니다. 가스 중독으로 인한 뇌 손상입니다. 언제 깨어날지 확실하지 않아요. 그럼 식물인간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도우는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이런 상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정순자의 반응은 달랐어요. 치료비가 얼마나 들까? 어머니, 지금 그런 걱정을 하실 때가 아니에요.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돈이 없으면 치료도 못 받아. 하지만 정작 치료비를 대는 것은 은지의 친정이었습니다. 성우와 미정은 딸을 위해 전 재산을 쏟아붓기 시작했죠. 이렇게 은지의 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병원의 특수병동,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채 조용히 누워있는 은지. 한때 그렇게 밝고 활발했던 29살 젊은 여성이 이제는 32살이 되어 의식 없는 상태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은지야, 엄마가 왔어. 미정은 오늘도 어김없이 딸의 손을 잡고 말을 걸었습니다.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원을 다녔죠. 성우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딸아, 아빠야. 오늘 날씨가 참 좋다. 내가 좋아하던 벚꽃이 폈어. 하지만 은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의사들도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가족분들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벌써 3년이에요. 반면 도훈과 정순자의 방문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일주일에 한두 번 왔지만 1년이 지나자 한 달에 한 번, 2년이 지나자 몇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죠. 어느 날 병원에서 만난 지인이 도훈에게 물었습니다. 도훈 씨, 은지 씨 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혹시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나요?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의사 선생님도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하시고, 도훈의 목소리에는 3년간 쌓인 피로감과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곧 깨어날 거야라고 믿었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내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했거든요. 젊은 남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죠. 그래도 치료는 계속 받고 계시겠죠? 요즘 의료비가 얼마나 비싼데. 치료비는 어떻게 감당하고 계세요? 지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현실이었어요. 중환자실이나 특수병동에 입원하면 하루에도 몇십만 원씩 나간다는 것을 저희가 낼 형편이 안 되어서 장인어른, 장모님이 다 부담하고 계세요. 도훈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위된 입장에서 장인, 장모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은지의 부모인 성우와 미정은 딸의 치료를 위해 말 그대로 전 재산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있던 30평 아파트를 팔아서 전세로 작은 원룸에 들어갔죠. 그래도 모자라서 성우는 60대 나이에 택시 운전을 시작했고 미정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어요. 한 달에 나가는 돈만 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수병동 입원료만 월 200만 원, 각종 치료비와 약값까지 합치면 월 300만 원은 좋게 나갔거든요. 일반 서민 가정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죠. 우리가 뭘 더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사돈댁만 부담지게 하면 안 되는데. 지인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지만 도훈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자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도훈아, 이제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뭘 그만해요? 은지 치료 말이야. 벌써 3년이나 지났잖아. 깨어날 가능성도 희박하고. 어머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현실을 봐야지. 너도 이제 35살이야.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 아이야? 정순자는 노골적으로 재혼을 권했습니다.
장인어른네가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 집까지 팔았다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래도 은지는 제 아내인데요. 의식도 없는 사람이 무슨 아내야. 이제 포기하고 새 출발해. 이런 대화가 반복되자 도훈도 점점 어머니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가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 성우와 미정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과로로 쓰러진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도 은지인데 어떻게 포기해? 나는 괜찮은데 당신 몸이 걱정돼. 그런데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23년 4월 15일 오후 2시 30분, 은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지금 움직인 것 같은데? 미정이 깜짝 놀라며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님, 우리 딸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의료진이 몰려와 각종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은지가 서서히 눈을 떴어요. 작은 신음소리였지만 3년 만에 처음 내는 소리였습니다. 은지야, 은지야. 성우와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은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낯선 병실, 각종 의료기기들, 그리고 눈물 범벅이 된 부모님. 아빠? 응, 아빠야. 우리 딸아. 엄마도 여기 있어, 은지야. 도훈과 정순자에게 연락했지만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3시간이 지난 후에야 병원에 도착했어요. 은지 씨 깨어났다고 들었는데 도훈의 첫 마디였습니다. 기쁨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어요. 여보, 은지는 힘없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때 은지가 힘겹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시어머니가 저보고 가스 점검 하라고 했어요.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배관공? 부르면 돈 아깝다고. 은지가 대학 나왔으니까 한번 봐달라고. 성우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래서 내가 위험한 곳에 들어간 거냐? 네. 시어머니가 계속 부탁하셔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은지의 말에 미정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딸을 돈 아끼려고 위험한 곳에 보낸 거예요? 정순자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소리쳤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은지가 알아서 들어간 거지. 아니에요. 어머님이 냉동 창고에 뭔가 숨겨두신 것도 봤어요. 뭐? 냉동 창고가 뭐? 그날 밤에 큰 박스 숨기시는 거 봤어요. 은지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돈다발이 많이 있었어요. 장부도 어머님이 메모도 써놨어요. 은지가 좀 봐주면 배관공비 안 든다고. 정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너 지금 뭔 헛소리를 하는 거야? 머리가 완전히 돌았구나.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딸이 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성우의 눈빛이 무섭게 변했습니다. 사돈댁 냉동 창고에 뭐가 있는지 당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 도훈과 정순자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사돈댁 냉동 창고에 뭐가 있는지 당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우의 단호한 말에 정순자가 당황하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뭘 확인한다는 거예요? 냉동 창고에는 그냥 식재료만 있어요. 그럼 같이 가서 보면 되잖아요. 미정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3년 동안 딸의 치료비를 위해 집까지 팔고 온갖 고생을 다했는데 그 모든 게 시어머니의 욕심 때문이었다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거든요. 은지야, 그 박스에 뭐가 더 있었는지 기억나니? 장부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뭔가 적어놓은 메모지에 뭐라고 써 있었어? 배관공 안 부르고 은지 시키면 월 50만 원 절약 이런 내용이었어요. 정순자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런 메모 같은 건 없어요.
은지가 정신이 이상해진 거라고. 하지만 은지는 계속했어요. 식재료를 중국산으로 싸게 사서 국산이라고 속여서 비싸게 파는 거래처 명단도 있었어요. 이제 도은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설마 그런 일을? 도은아, 너마저 은지 말을 믿는 거야? 머리 다친 사람 말을. 정순자가 소리쳤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그때 은지가 결정적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보험회사 사람하고 통화하는 것도 들었어요. 보험회사? 가게에서 사고 나면 보험금 얼마나 나오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병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거든요. 혹시 우리 딸을 일부러? 미정의 떨리는 목소리에 정순자가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그런 생각을 하신 건 아니죠? 도은도 이제 어머니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너마저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내가 며느리를 해치려고 했다는 거야? 그럼 냉동창고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다면 은지가 착각한 거고. 성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확인해 봅시다. 안 돼요. 지금은 안 돼. 정순자의 필사적인 만류에 모든 사람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왜 안 돼요? 뭔가 숨길 게 있나요? 미정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결국 성우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좋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경찰? 왜 경찰까지? 도은이 당황했어요. 우리 딸이 가스 사고로 3년 동안 식물인간이 됐는데 그게 고의적인 방임이었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입니다. 성우는 택시 운전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법적 지식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탈세와 사기까지 있었다면 중범죄고요. 사돈어른,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정순자가 성우의 팔을 붙잡았어요. 3년 동안 우리가 겪은 고통을 아세요?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집 팔고 60 넘어서 택시 운전하고 설거지 일하면서 월 300만 원씩 치료비 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당신 욕심 때문이었다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도움을 못 드려서. 도은이 고개를 숙였지만 미정은 멈추지 않았어요. 도움을 못 드린 게 아니라 아예 안 한 거잖아요. 3년 동안 치료비 한 푼도 안 내고. 그때 정순자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경찰은 안 돼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도은이 놀라며 어머니를 일으키려 했지만 정순자는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은지한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럼 인정하는 거네요? 우리 딸을 돈 때문에 위험한 곳에 보낸 거? 성우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정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신 눈물만 흘렸죠. 어머니, 설마 정말로 그런 생각을? 도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때 정순자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모든 게 다 은지 때문이야. 은지가 우리 도은이를 망쳤어. 뭐라고요? 우리 도은이는 원래 착한 아이였어. 은지가 와서 우리 집안을 망친 거야. 정순자의 막말에 성우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지금까지도 모자라서 우리 딸 탓을 해요? 당장 전화하겠습니다. 112에 성우가 휴대폰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도은이 막았어요. 장인어른, 잠깐만요. 뭐요? 제가 직접 냉동창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나오든 다 말씀드릴게요. 도은의 말에 정순자가 경악했어요. 도은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알고 싶어요. 정말 뭐가 숨겨져 있는지. 도은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가서 냉동창고 다 뒤져볼게요. 그리고 나온 거 다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도은아. 정순자가 아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도은은 이미 병실을 나서고 있었어요. 장인어른, 내일 아침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도은이 나간 후 정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거든요. 다음 날 새벽 5시 도훈은 혼자서 가게로 향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정말 어머니가 그런 일을 했을까? 믿고 싶지 않았지만 확인해야 했어요. 순잔의 떡볶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니 낡은 주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년 전 은지가 쓰러졌던 바로 그 자리였죠. 정말 냉동창고에 뭔가 있을까? 도훈은 떨리는 손으로 냉동창고 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냉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식재료들만 쌓여 있었어요. 냉동 만두, 떡, 어묵. 하지만 은지가 말한 곳은 냉동창고 가장 깊숙한 구석이었죠. 도훈이 식재료 박스들을 하나씩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10분 정도 지나자 뒤쪽 벽면이 드러났어요. 벽 쪽으로 밀어 넣어진 큰 스티로폼 박스 2개가 보였습니다. 겉에는 홍합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테이프로 꼼꼼히 봉인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도훈이 첫 번째 박스를 열어보니 홍합은 없었습니다. 대신 비닐봉지에 쌓인 현금 다발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게 대체 돈을 세어보니 1억 원이 넘어 보였습니다. 모두 10,000원짜리 지폐였죠. 두 번째 박스에는 더 충격적인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각종 장부와 거래 명세서, 그리고 어머니의 필체로 적힌 메모들이었습니다. 도훈이 메모를 읽어보며 경악했어요. 중국산 김치 국산으로 판매 키로당 2,000원 이익. 중국산 고춧가루 국산 표기 키로당 5,000원 이익. 가스 점검 비월 20만 원 은지시키면 0원.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메모가 있었습니다. 사고 시 보험금 3천만 원 은지 며느리라 상속 문제 없음. 도훈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은지를 이용해서 돈을 아끼려 했고 심지어 사고까지 계산에 넣었다는 뜻이었거든요. 더 뒤져보니 보험회사와 주고받은 서류도 나왔어요. 은지 사고 일주일 전에 상해보험을 추가로 가입한 내역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도훈은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계획적으로 은지를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켰다는 것을.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순자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도훈아, 뭐 찾았니? 어머니, 아무것도 없었지? 은지가 착각한 거였지? 도훈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도훈아, 왜 대답 안 해? 어머니, 모든 걸 다 찾았어요. 전화 너머로 정순자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찾았는데? 돈, 장부, 메모, 보험 서류. 모든 게 다 나왔어요. 그래. 결국 들켰구나. 정순자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변명이 없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은지는 우리 가족인데. 가족? 그 계집애가 언제 우리 가족이었어? 우리 돈만 축내고 도훈이를 망친 년인데. 어머니, 30년 동안 혼자서 도훈이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계집애가 와서 내 아들 뺏어가려고 했어. 정순자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위험한 곳에 보낸 거예요? 일부러는 아니야. 그냥 돈 아끼려고 시킨 건데 운이 나빠서 사고가 난 거지. 운이 나빠서라고요? 어머니가 가스 점검을 미루고 은지를 보낸 거잖아요. 그래도 죽으려고 한 건 아니야. 그냥 좀 다치기만 하면 보험금도 타고 조용해질 줄 알았어. 도훈은 어머니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정말 실망이에요. 실망? 누가 누구한테 실망이야? 내가 너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도훈이 소리치자 정순자도 화를 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가게 망하고 우리가 길바닥에 나앉으라고? 차라리 그게 나았을 것 같아요. 도훈의 말에 정순자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도훈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장인어른께는 다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발, 경찰서는 가지 마라. 그건 장인어른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도훈은 전화를 끊고 모든 증거물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현금, 장부, 메모, 보험 서류까지 모든 것을.
오전 9시 도우는 병원에 도착했어요. 성우와 미정이 은지 곁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도훈아, 어떻게 됐어? 성우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도훈이 가방에서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현금 다발들, 장부 메모들. 이게 냉동 창고에서 나온 거예요. 성우와 미정은 말문이 막혔어요. 현금만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모두 탈세한 돈으로 보입니다. 도훈이 메모를 미정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이건 어머니가 쓴 메모예요. 미정이 메모를 읽더니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어머니가 쓴 거 맞아? 네. 어머니 필체가 맞아요. 성우가 보험 서류를 보더니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에 보험을 추가로 들었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훈이 무릎을 꿇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였구나. 그때 은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하지만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성우는 모든 증거를 확인한 후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겠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도훈이 간청했지만 성우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3년 동안 우리가 겪은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집 팔고 빚 내고 온갖 일 다 하면서 치료비 냈는데 그게 다 계획된 일이었다니. 미정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3년 동안 의식 없이 누워 있었던 게 돈 때문이었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날 오후 경찰이 정순자를 체포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탈세, 사기 혐의였죠. 억울해.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정순자는 끝까지 발악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한 달 후 법정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정순자에게 물었어요. 피고인은 며느리를 고의로 위험에 빠뜨린 것을 인정합니까? 고의가 아니에요. 그냥 돈 아끼려고 한 건데. 이 메모는 무엇입니까? 가스 점검비 안 내고 은지시키면 월 20만 원 절약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정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보험 가입 내역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사고 일주일 전에 상해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셨네요? 그건 그냥. 검사가 계속 추궁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며느리를 고의로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실이 아닌 계획된 범죄입니다. 정순자의 변호사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피고인은 30년간 가게를 운영하면서 중국산 식재료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해 거액의 부당이익을 얻었습니다. 또한 며느리를 이용해 안전비용을 절약하려다 중상의 사고를 야기했습니다. 도훈도 법정에 증인으로 섰어요.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훈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된 것은 어머니의 욕심 때문입니다. 당신도 부인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공범입니다. 어머니 말만 듣고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판사는 엄정한 표정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정순자는 업무상 과실치상, 탈세,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도훈은 보호 의무 방임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전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자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정순자가 법정에서 소리쳤어요. 억울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거든요. 6개월 후 은지는 재활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한 수준까지 나아졌어요. 성우와 미정은 시댁에서 받은 배상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은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였죠. 은지야, 이제 어떻게 살고 싶니? 성우가 딸에게 물었어요. 아빠, 저는 이제 정말로 제가 원하는 대로만 살고 싶어요. 은지는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 허락 받지 않고, 오직 제 마음에 따라서만. 그래, 그렇게 해. 내 인생이니까. 미정도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도은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이혼 서류와 함께였죠. 은지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이혼에 동의합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모두 포기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은지는 편지를 읽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마지막까지도 자신이 결정하지 못하는 이혼이었지만 이번만은 감사했습니다. 1년 후 은지는 작은 화훼 농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꽃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은지 씨, 오늘도 꽃들이 예쁘게 피었네요. 농장 사장이 말했어요. 네, 정말 예쁘죠. 꽃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좋아요. 은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꽃들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제때에 피고 제때에 졌거든요. 어느 봄날 은지는 부모님과 함께 베란다에서 유채꽃을 심고 있었어요. 은지야, 요즘 어때? 행복해? 성우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은지가 흙을 만지며 대답했어요.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인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 네, 아빠. 이제는 아무도 제 인생을 대신 결정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은지는 손에 묻은 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심은 씨앗이, 제가 기른 꽃이, 제가 선택한 인생이 되도록 할 거예요. 그날 저녁 은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로써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 3년간의 긴 악몽도, 마마보이 남편과의 결혼 생활도, 독선적인 시어머니의 집에도, 이제는 정말로 나만의 인생이 시작된다. 32살,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유채꽃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무에게도 허락받지 않고 피어난 자유로운 꽃처럼 은지도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몇 년 후 정순자가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은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미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은지는 자신만의 작은 꽃가게를 열었고 그곳에서 매일 아름다운 꽃들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면서 말이죠. 여러분, 어떠셨나요? 욕심에 눈이 멀어 며느리를 위험에 빠뜨린 시어머니가 결국 감옥에 가고 은지는 자유를 되찾아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역시 악한 일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네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주변 분들과도 함께 공유해서 보세요. 다음에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